치과 의사들이 말하는 라미네이트를 해도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럴 때 라미네이트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라미네이트를 참아야 하는 상황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위와 같은 경우들에는 필요 부위만 라미네이트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지금 괜찮나? 그때 라미네이트 했었어야지. 교정 치료해서 좋았잖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교정, 라미네이트, 인생치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정지수입니다. 우리가 예뻐지기 위해서 치과를 찾을 때 보통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교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라미네이트를 할 것인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어떤 걸 해야 할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정보는 정말 많죠. 교정은 어떻고 라미네이트는 어떻고 장점과 단점은 뭔지 아마 보실 만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뻔한 얘기 말고 제가 치과의사로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기준점 하나 딱 집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10년 뒤 나는 어떤 내 모습을 보고 웃고 싶을까?입니다. 라미네이트는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라미네이트는 원래 헐리우드 영화에서 하루짜리 치아 메이크업이었어요. 캘리포니아 치과의사였던 닥터 찰스 핑커스에 의해 1900년대 초 헐리우드 배우들이 화면에서 더 밝은 미소를 보여주기 위해 얇은 형태의 쉘을 치아 표면에 임시로 부착하는 용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포셀린 라미네이트 버니어가 개발되면서 심리치료 분야에서 크게 확산되었고 칼라미어와 시몬센이 접착 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후 얇고 투명한 포셀린을 사용해 자연스러운 색감과 질감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고강도 세라믹이 등장하면서 강도, 내구성, 심미성 등이 대폭 향상되었고 3D 스캐너와 캐드캠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상 없이도 정밀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요즘 라미네이트, 정말 기술이 너무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최소 삭제, 무삭제 라미네이트와 같은 보존적인 접근법이 인기를 얻으면서 예전처럼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잘만 하면 내 치아보다 더 예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아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치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라는 이 최고의 도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치과 의사들이 말하는 라미네이트를 해도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가 거의 유일하고도 완벽한 회계처리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니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거나 치아 깨짐, 치료된 보철물의 파절, 치아 색상과 모형의 불만, 치아 부식, 충치 혹은 미백으로 해결되지 않는 심한 변색이 있는 경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년씩 교정하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라미네이트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치아 성형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라미네이트 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라미네이트를 하기 앞서서 정확한 상담과 진단이 필수적이며 현재 치아 상태, 교합, 잇몸 건강 등을 먼저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라미네이트 최소 삭제 술식은 필요에 따라 보통 0.3에서 0.7mm 정도만 치아를 아주 얇게 다듬어 치아를 재형성합니다. 재형성 치아를 스캔해 디지털 모델 데이터로 만들고 정확하게 가공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제 환자의 라미네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걸 특수 레진 시멘트를 사용해 환자 치아에 부착합니다. 접착 후에 마치 원래 치아처럼 기능하고 관리만 잘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술식에 있어서 핵심은 치아 삭제량이 작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치열이 조금 삐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미네이트를 선택했다면 어떨까요? 치아는 울퉁불퉁한데 그 위에 예쁜 라미네이트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상대적으로 더 튀어나온 치아는 다른 치아들보다 삭제량이 많을 것입니다. 건강한 치아를 많이 깎아낸다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손해일 수 있습니다. 상담과 정확한 진단 하에 라미네이트라는 훌륭한 치료를 알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치과 의사도 라미네이트를 안 하는 상황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교정 치료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정은 라미네이트와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치아의 겉면을 삭제하지 않고 교정용 장치를 이용해서 원래 내 치아를 심미적으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치아의 겉모습은 그대로 둔 채 문제의 근본 원인인 치아의 위치 자체를 바로잡는 치료이므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치아 머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잇몸 안에 단단히 박혀있는 치아 뿌리를 완전히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뼈가 녹았다거나 다시 굳었다가를 반복하는 과정을 골 리모델링이라고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가해진 교정력으로 인한 역학적 신호가 생물학적 신호로 변화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치아가 움직이는 과정 동안 시간은 걸리지만 한 번 교정이 끝나고 나면 그 치아는 완벽히 내 것이 됩니다. 게다가 치아 교정은 단순히 치열만 예쁘게 만드는 심리치료가 아닙니다. 위아래 치아가 잘 맞물리게 해서 씹는 기능 자체를 좋게 만들고 안정적인 교합 확립으로 인한 턱관절, 안면 근육 등 전반적인 구강 안감면계의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라미네이트를 참아야 하는 상황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첫 번째, 치아가 심하게 겹치거나 틀어진 경우. 두 번째, 앞니 사이가 심하게 벌어진 경우. 세 번째, 앞니 치아의 각도 차이가 심한 경우. 네 번째, 치아 길이와 잇몸 라인이 심하게 불규칙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들에는 필요 부위만 라미네이트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교정은 당장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씹는 기능과 잇몸 건강까지 고려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꼭 교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을까요? 내 치아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나 모양이나 색, 앞니 벌어짐 등 당장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라미네이트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열 자체가 문제이고 근본적인 기능 개선과 내 자연 치아 보존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신다면 교정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정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